오늘 영상에서는 저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 우리 직업군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TSS에 관한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TSS로 지금 바뀐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TSS 기본적인 경력이나 학력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저기 말도 다르고 해가지고 걱정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TSS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TSS 같은 경우는 그 457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토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서 지역에 따라서 뭐 제가 이쪽 주에서 TSS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그 내용은 퍼스 지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죠?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TSS는 담화비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지역이나 지역에 따라서 경력이나 학력 조건이 달라지는 비자가 아니세요. 어디에서든 결국은 고용주 스폰 비자이기 때문에 직업군에 따라서 경력 조건, 학력 조건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지역에 따라 달라지시는 비자는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빅토리아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건 퍼스에서 하시건 애들레이드에서 하시건 뭐 브리즈번에서 하시건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담화비자는 TSS의 레이버 어그리먼트 일환으로서 담화비자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담화비자로 조금 더 쉬워진 조금 더 수월한 경력 학력 조건을 맞추실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TSS는 주에 관계없이 지금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학력은 직업군에 따라 달라지시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시지는 않으세요. 직업군에 따라 달라지시는 것도 스킬 레벨 1, 2, 3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스킬 레벨에 따라서 경력, 학력 조건이 달라지시는 거고요. 가장 쉽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457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스킬 레벨 2, 스킬 레벨 3 직업군은 반드시 학력이 있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셰프다 스킬 레벨 2, 내가 쿡이다 스킬 레벨 3 똑같이 쿡이다 셰프건 경력 3년 한국 경력이 됐건 호주 경력이 됐건 최근 5년 내에 3년 경력 증명이 되시면 지금도 똑같이 TSS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셰프 같은 경우는 MLTSSL에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비자를 넣으면 4년짜리 비자가 나오는 거고 쿡으로 나오면 쿡은 시솔, STSOL에 있는 거기 때문에 2년짜리 비자가 나오는 거지 이게 한국 경력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2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호주 학력이 있기 때문에 4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쿡이 됐건 셰프가 됐건 호주에서 디플로마까지 있으시면 학력 이후 2년 경력이 있어야 TSS가 들어갈 수가 있고 쿡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2년 경력이 있어야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게 둘 다 없으시면 3년 경력이 있으시면 내가 3년 경력이 셰프로 했으면 셰프로 들어가서 4년짜리 비자가 나오시는 거고 내가 쿡으로 3년 경력이 있으시면은 쿡으로 TSS 2년짜리가 나오시는 거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직업군에 따라 달라지시는 거지 절대 지역에 따라서 혹은 호주 내의 경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자 기간이 2년에서 4년이 되고 4년이 2년이 되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MLTSSL에 있는 직업군 내가 셰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오토 메케닉 우리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카펜터 목수 페인트 하시는 분들, 타일러, 웰더, 용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스킬 레벨 2, 3에 있으시고 4년짜리 MLTSSL 직업군에 있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학력 이후 2년 경력을 증명을 하시거나 혹은 한국의 경력, 한국 호주 경력, 최근 5년 내 3년 경력을 지금 증명을 하시면 MLTSSL인 직업군들은 4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3년 이후에 이치 6.0이 있으시면 ENS 영주권이 가능하시고요. TSS 신청하실 때는 MLTSSL 직업군들은 이치 5.0이 필요하시고요. 내가 지금 시솔에 있는 직업군이다. 쿡, 예를 들면 쿡으로 시솔에 있는 직업군이다라고 하시면은 2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들어갈 때 오버롤 5.0이 필요하시고요. 이치 미니멈 4.5, 오버롤 5.0이 필요하고 2년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리뉴가 호주 내에서 갱신이 한 번 더 2년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4년을 계셨다고 해서 나중에 ENS 영주권의 옵션은 없으시니까 그 기간을 경력을 쌓는 경력으로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지금 11월에 발표가 될 494, 491 비자 등을 노려보시면 사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직업군이 지금 MLT에 있지 않고 STSOL, C솔에 있어서 2년짜리 비자밖에 안 되니까 나는 호주에서 영주권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거를 경력을 쌓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494, 491, 187, 489가 지금 변경이 되는 11월 16일에 시행되는 494, 491 비자를 노리시면 충분히 영주권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절대 내 직업군이 MLTSSL에 있지 않다고 해서 영주권이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2년 경력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헷갈려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의견이 사실은 분분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1년 6개월 졸업비자, 그리고 졸업비자 불입증 기간이 보통 지금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가 사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졸업비자 기간 1년 6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불입증 기간에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디플로마 기간에 파트타임으로 일했었던 것까지 더하면은 사실은 그 경력만으로도 지금까지 TSS는 사실 다 승인이 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일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이렇게 승인이 날 거다라고 저희가 장담을 드리면서 말씀을 사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승인 나신 분들 경력을 봤을 때 정확하게 24개월을 딱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22개월, 21개월, 22개월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사실은 승인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Migration Act, Migra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법률이라는 게 있고 Policy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침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우리 케이스 오피서들도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제 상담을 할 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상담을 하라고 나와 있는 폴리시라는 다큐먼트가 있는데 이제 그 다큐먼트에 포스트 퀄리피케이션 2년, 학력 이후 경력 2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법안이나 법률에는 경력 부분이 relevant experience 2년,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근접한 경력 2년이라고 나와 있지 포스트 퀄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법률 법안에 나와 있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학력 이후, 그러니까 졸업비자 1년 6개월도 부족하니까 졸업하고 나서 다른 뭐 트레이닝 비자가 됐건 워킹 홀리데이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경력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트레이닝 비자가 요즘 잘 나오는 분위기도 아니고 굳이 그것 때문에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1년까지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지 않나 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경력이 이 정도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 싶으신 부분들은 이메일로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업군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내 직업군이 스킬 레벨 1인지 2인지 3인지 그리고 내 직업군에 따라서 학력 조건, 경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내 직업군에 따라서 우리 기술심사 하시는 기관은 어디인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